요즘 안면 거상에 대한 문의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과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여기 보시면 얼굴 전체에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눈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눈 아래부터 보시면 전형적인 처짐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광대 밑쪽에 옆볼이 꺼지면서 꺼진 지방층하고 스마트층 밑으로 많이 처지게 되죠. 이러면서 얼굴이 많이 광대 밑에가 들어가면서 이제 턱선이 많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굴 뒤쪽에서 또 앞쪽으로 처지는 그런 힘이 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층이 앞쪽으로 몰리면서 마치 지방이 여기 몰린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팔자가 이제 점점 깊어지게 되겠죠. 이분을 또 확대해 보면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이미 주름이 피부에 이제 흉터처럼 남은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상하시면 대부분 좋아지겠지만 이런 흉터는 초기에는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자국이 남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리프팅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면서 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계속 남게 되면 필러 같은 걸로 가볍게 탈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서 이게 펴지도록 다 당겨주세요, 뭐 많이 당겨주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광범위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길 수는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주름을 완전히 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당긴다 그러면 입꼬리가 하염없이 넓어지겠죠. 얼굴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교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눈꼬리도 마찬가지고 주름 안쪽에 콧볼하고 입꼬리 쪽에 큰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얼굴이 이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양을 거상을 해도 팔자가 확 펴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이 콧볼 주변으로는 팔자가 남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웃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깊은 팔자가 이미 존재해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완전히 펴집니다. 입꼬리 쪽에 흉터처럼 남았던 이런 주름까지 다 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경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또 옆모습도 한번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정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더 이제 명확히 잘 보이죠. 이 깊은 팔자가 이제 입꼬리까지 내려오는 게 보이고, 점점 깊어지면 이렇게 더 연장이 되겠죠, 그죠? 여기 깊어지는 주름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옆볼 광대 아래쪽에 볼은 꺼지면서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수술하고 나면 여기 이제 물퉁물퉁하고 밑으로 많이 내려온 턱선이 많이 갸름해지면서 원래 이제 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뼈에 준하는 턱선으로 개선이 되면서 얼굴이 많이 짧아지겠죠. 이제 꺼진 쪽에 어떤 볼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쪽에 깊어진 팔자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처짐이 생기면 이렇게 모공이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 매끈했던 피부가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일종의 모공도 점점 이렇게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모공이 더 피부를 당기니까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공이 생기는 원인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모공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모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모공이 깊어져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피부를 피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던 모공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서 모공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겠죠, 그죠? 스트레칭 되면서 모공이 펴지는 거예요. 이제 거상을 하면서 피부가 스트레칭 되니까 모공이 넓어질 것이다. 당연히 좋아집니다. 피부 전체의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수술이고, 이분이 젊었을 때는 아마 모공과 이 피부의 주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인디안 주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 주름 방향이 점점점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죠. 이게 이제 이만큼 이 가로로 있던 주름이 세로로 처진 만큼 처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을 보면 당연히 이마 쪽에도 처짐이 있습니다. 눈 처짐과 더불어서 눈이 답답하니까 이분이 이제 눈썹을 많이 치켜 뜨셔서 또 이쪽에 이제 꺼짐도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고 어떤 경우는 이마 거상을 하면 안 되냐? 대부분의 이제 이마 거상이 필요한 분들은 이마 처짐과 더불어서 이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좁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해서 전체를 올려주면 이 눈 주변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젊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이마 거상을 하면 눈썹과 눈 사이가 더 멀어지면서 이게 더 꺼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을 내리게, 이분은 이마 거상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눈을 교정해서 처짐을 해결해야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이마 거상 안 하고 이제 전체 수술은 뭐뭐 했냐면, 그래서 이마 거상을 안 했고 상안검 수술을 했죠. 안면 거상하고 옆볼 쪽에 지방 이식을 한 케이스죠. 자,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하루 이틀 된 사진 같은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붓진 않아요. 이분이 이제 밴드를 한 상태에서 찍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눈을 보고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붙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 피주머니를 뽑겠죠. 우리가 실밥은 보통 일주일에서 우리가 이제 한 열흘 사이에 뽑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수술하고 8일 때 아마 실밥을 다 뽑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눈도 이제 실밥 다 뽑고 그죠? 이쪽도 다 해결이 됐고 뭐 이런데 약간 멍 기운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이 해결됐고 또 옆모습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붓기가 좀 있으니까 뭐 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이쪽에 아까 우리 수술 전에 봤던 팔자주름 거의 다 펴졌죠. 콧볼이나 어떤 입꼬리에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광대 뼈 밑에 쪽에 꺼진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밑으로 내려왔던 것도 많이 개선됐죠. 지금 수술 전 사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수술 전에는 눈썹을 치켜뜨면서 그죠? 여기가 많이 꺼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고 관자놀이 쪽에 꺼진 부분도 지방 이식을 해서 현재는 뭐 좀 흡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지방 이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은 상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 전 사진에서 세로 주름이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턱선이 아주 날카로워지면서 그죠? 되게 개선이 많이 됐죠. 수술 전 사진에서는 이 턱선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뼈에 해당하는 턱선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간 사진이 없고 지금 3개월로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분이 이제 쭉 우리가 사진을 못 찍고 병원에 오셔갖고 셀카처럼 찍어서 저희가 이제 제공받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정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한 달째 우리가 사진을 만약에 이분이 찍으셨다 그러면 그때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팽팽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 달째는 잔붓기가 남아있을 때고 그 상태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상태를 좋아하세요. 그 상태에서 잔붓기가 빠지면서 이 상태로 가면 벌써 처짐이 생겼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잔붓기가 빠지면서 이 상태가 최종 상태가 돼서 이제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처음 뭐 8일째 사진을 봤던가요? 그때 사진과 다르게 좀 팔자가 지금 좀 남아있죠 아직. 이런 거는 더 이상의 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제 팔자 주름이나 이런 표정 주름은 어떤 볼륨을 채워서 필러 같은 거로 마저 해결해야 될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 뭐 피부 상태도 당연히 좋아졌고 근데 이분은 이제 단 하나 아쉬운 거는 눈 주변의 가로주름들 이런 가로주름들은 사실은 이마 거상을 해야만 펴질 수 있는 주름인데 이분은 이제 이마 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으로 이제 어쨌든 이 눈 쪽의 처짐을 해결하게 됐죠.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아까 이제 우리 팔자 쪽에 남은 주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필러나 어떤 볼륨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코 주변에 이렇게 주름이 조금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마주 피겠다고 억지로 당기면 이제 여기 많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상을 할 때 이제 최종적인 어떤 상태 개선의 기준은 턱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옳아요. 턱선과 이제 이쪽에 어떤 처짐 해결된 부분 거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리하게 당기를 또 이제 원해서 당긴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안쪽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대부분의 이제 처짐도 다 해결되고 이런 정도면은 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귀 주변에 흉터 남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직 좀 빨간기가 약간 있죠. 약간 있지만 요런 데 보면 또 거의 다 흐려졌고 요런 데 부분적으로 약간 빨간 게 남아 있는데 요렇게 대개 3개월 되면은 이제 사실상 약간 좋으신 분들은 거의 요런 상태로 됩니다. 특히 이제 귀 앞쪽에 이렇게 눈에 처음에 보일 수 있는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거의 신경 안 쓸 만큼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절개하는 절개선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귀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이 있지만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이주라고 하거든요. 이주 귀의 어떤 진주라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절개선을 이 안쪽으로 돌리는 수술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면은 절개선이 이쪽 부분에서 끊겨지면서 밖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분에 절개선 자체는 없게 되지만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이주 모양이 이어져서 마치 디테일한 이주가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렇게 환자한테 잘 권하지는 않고요. 이 가장 흉이 덜 남는 부분은 보시면은 이 안면부의 피부와 수술 안 하신 분들도 거울을 보고 자세히 보시면 경계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안면부와 귀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나누는 경계 부위가 피부가 접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절개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렇게 수술하는 게 제일 흉이 덜 남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나중에 수술 뭐 상담하고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실 때 표정도 안 좋으시고 막 걱정도 많으시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그 하루하루 좋아지는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경과 오실 때는 표정도 너무 밝아지시고 그런 정도로 본인이 만족해하시고 또 주변에서 다들 잘했다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술 결정하시는데 잘 이제 결정해서 상담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결정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